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경기도, 또 대구, 서울 이런 곳들이죠. 그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크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위 방식이 일제히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나와서 차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들은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시위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은 있지만 이렇게 불편을 줌으로써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끼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시위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전장현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매우 반발이 심하고 인수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내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탓한 것은 아니고 시위 방식이 문제다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한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혐오 정치 또 갈라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먼저 김두수 총장.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 대표로서의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그냥 정치 평론가나 문화 해설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문명적이란 말은 좀 더 폭력적이거나 이해할 수 상식에 어긋나는 행식으로 시위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 그분들이 장애인 이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좀 가격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한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꼭 이분들의 노력만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열심히 싸워서 서울 시내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 비율이 한 90%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돼 왔고요. 그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리프트 이용하다가 이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상도 있기도 하고 그랬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이론처럼 접근하는 것 같아요. 다수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편으로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이 뭐냐면 예를 들면 박은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기 안 하던 문제를 지금의 인수위를 대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파적으로 이걸 해석하거든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기억한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뵀을 때 그 현장에 청와대 현장에서 프랭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좀 가격하게 그런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렇더라도 헌법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정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청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이런 자세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이제 갈라가지고 이게
서민들의 피해를 주는 거고 특히 3, 4호선 교차 지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강남이나 2호선 또 이야기 그런 게 나왔습니다. 2호선처럼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곳은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분석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일관된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곡해되게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경우에서는 이제 갈라치기, 해모 정치 이런 걸로 이제 규정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는 이준석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못됐죠. 못된 발언입니다. 인간성이 좀 모질하다라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대표잖아요. 곧 여당 대표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강령에는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약자는 장애인 분들인데 그분의 시위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야당 대표지만 곧 여당 대표 될 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상황 인식과 발언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이라는 이 단체가 항상 보수우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 반대했던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란선동으로 9년형을 받았고 복역을 했던 이석기 씨에 대한 석방을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고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반미 자주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폐기해라 이런 것을 하는데 한 30여 개 단체가 여기 참여했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인수위원회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곧 여당 대표 될 분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윤희석 대변인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는 메시지가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좀 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선명성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풀 때는 예를 들어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든지 결과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분 대부분 사회 이슈예요. 젠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애인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서 뭔가 꾸준히 추진해가고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탁 또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내다 보면은 다른 오해, 아까 장성철 교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그래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득시키고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들은 당대표로서는 적어도 당대표로서는 좀 제가 볼 땐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송금주 의원. 네. 어쨌든 그 시위 방법이 저는 뭐가 비문명적인지 또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현행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봤을 때 이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공유주의적인 접근이고 능력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면 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배제돼 버리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옵니다. 젠더 이슈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이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당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묻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공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발언 배경이 뭐냐 궁금한데 이게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지난번 대선 때 남녀 갈라치기 20대 뭐 이런 것으로 좀 재미를 봐서 이번에도 이렇게 좀 갈라치기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김두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게 이제 특히 4호선이 문제였거든요. 이게 4호선은
노원과 중계 상계동에서 출퇴근하는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 게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강남에서 가면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랬나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그 기반하고 연동돼 있구나 이런 역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서울 뭐 전체에서 지방선거에도 이런 다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현재의 국민의힘 이런 쪽에 본인이 철학이 가 있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네 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당에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승철 교수,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사퇴 선언했던데 네, 4월 8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대비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일까요? 그렇죠. 새로운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뽑혀서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본인도 혹시 또 뭐 다른 생각 있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지방 총리 후보로도 얘기가 예. 나오죠. 지방선거보다는 어쨌든 새 정부에서 뭔가 예. 좀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대구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 대구가 뜨겁던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이제 현재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아닙니까? 권영진 현 대구시장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하방한다 해서 이제 출마 선언했고 여기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뭐 똑부러지게는 안 했어도 거의 출마 선언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파전이 된다고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사퇴했죠. 그건 또 홍준표 의원이 그러려면 사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논란이 됐던 페널티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공관위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고 또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대잖아요. 그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고 이제 네 분이 출마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대구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물론 거기엔 김재원, 유영아 두 분이 빠져 있긴 한데 홍준표 대표가 거의 50%가 나오더라고요. 뭐 49점 몇 프로 나오는 걸 제가 보고 권영진 현 시장은 되게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인기가 대구에서 상당하다. 대선 과정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봤더니 약간 홍준표 대표가 당에서 좀 박해받는 이미지다. 이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사정은 뭐 여러분이 이제 참전을 하시니까 상황을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볼 예. 때는. 네. 장성철 교수 가장 궁금한 게 유영아 변호사인데 유영아 변호사가 그쪽으로 이제 이사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바라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네. 지원 이런 부분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줄까요? 이번에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에서 제가 정치적인 어떠한 역할을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콕 집어서. 그러면서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를 했더니 유영아 변호사가 아유 저한테 출마하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영아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냐면요. 2016년에 김무성 당시 당 대표랑 청와대가 공천 갈등 벌였었잖아요. 그때 드러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유영아 변호사 때문이에요. 처음에 유영아 변호사를 송파에 공천을 무조건 줘야 된다. 이것을 예. 확정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청와대에서 오더 형식으로 내려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뭔 소리냐. 유영아 변호사는 원래 군포에서 정치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 지역 좀 송파에 가느냐. 안 된다. 유영아는 절대로 공천 주지 않겠다. 내가 유영아는 절대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정말 청와대랑 극렬하게 그냥 대립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 수도 있겠네요. 시발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아껴요. 이번에 대구를 콕 집은 것은 대구시장 우리 유영아 변호사 주세요라고 사인을 보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달성 군수 정도 하셔가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가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영화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될까요? 무소속으로 나가셔가지고요. 예. 안 되겠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아유 불쌍하다, 애잔하다 그거지. 저분 때문에 표심이 이제 대규모로 이동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표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정표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발붙고 나서면서 진짜 동정심을 이렇게 유도하고 이러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달성군 수를 하려고 하면 4월 1일까지 또 주소를 옮겨야 돼요. 달성으로요? 예. 지금 예. 달성으로 옮긴 건 아니고 그치. 대구로 옮겨. 대구. 수승으로 수승.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구시장 선거판이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직접적으로 좀 나설 거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뵙는 문제 그리고 짐식에 초청하는 문제 이게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그 부분을 만약 수락한다면 당선인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유영아 공천 안 주면 내 참석 안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아주 대구가 지금 뜨거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방선거를 계기로 역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이따 살펴보고 서울인데 송영길 대표 차출론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송금주 의원, 네. 뭐 어제 이재명 후보 계열의 인사들이 송영길 대표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송영길 대표 나오나요? 본인도 거의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향후 정치적 입지 측면에서 서울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그 주변 행보나 또 뭐 지역을 돌면서 지방을 돌면서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서울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이 쉽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개인기로 또 당의 쇄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당의 쇄신이 좀 약한 게 좀 아쉽고 또 본인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 당 내에서는 일단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 가당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의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원내대표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물러난 당대표는 또 지방선거에 또 나온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인천에서 국회의원, 인천시장까지 하신 분이 서울로 온다는 것은 서울 시민들 정세에도 좀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들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결국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이 기회에 이제 민주당의 쇄신과 새로운 서울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번 승부에 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장 당의 어떤 쇄신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당이 끌어온 노선과 어쨌든 어떤 그 뭔가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선택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뭐 6월 달에 그렇죠.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딱 네. 선을 긋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오세훈 시장을 꺾을 만한 민주당 후보가 보입니까? 저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분명히 여론조사를 막 해봤는데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송영길 대표가 아니냐. 그래서 송영길 대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송영길 대표가 발표했잖아요.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민주당 기득권 버리겠습니다. 저부터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기득권 버립시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서울시장 나가요.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총선에 안 나간다고 그랬지. 내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그랬냐. 아니 총선이나 서울시장이나 그 선거 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본인은 대통령까지 관심 있었던 분인데 대통령 그런 안 입장을 나간다는 계속- 얘기도 안 했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근데 보나. 기본적으로 제가
그 대선 때도 보니까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 이상하게 약간의 벽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기지사 출신 또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서울로 넘어올 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장벽이 있는 것이 여기 또 느껴지더라고요. 경기도 아니고 인천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놀란 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서울에서 40명이 넘잖아요. 49개 중에 저희가 8개니까 거기가 41개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현역 서울시의 국회의원 중에서 몇 분은 이렇게 출사표라도 이렇게 내놓고 적극적으로 뭐 내가 나가겠다 뭐 지금 이런 박주민 의원 저울질하고 있죠. 저울질만 하잖아요. 예. 항상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의원직 버리기 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없고 그냥 난데없이 또 인천에서 오선한 그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민주당도 제가 뭐 상대당이니까 좀 제가 말씀을 적게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도 이제 어떤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봉착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 객관적인 저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아나가려면 내용물을 바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조금 더 화려한다고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명분 있게 지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당 대표 때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서울시장에 공천했잖아요. 선거도 지고 여러 가지 명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제 합당 상당히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절차까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출마 선언하면서 김동연 총리 같은 분이 서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일단 지금 경기도는 현역 국회의원 2분과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3명이 이제 치열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누가 돼도 경선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대선에서 또 이긴 곳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곳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김동연 후보도 전 총리도 전 부총리도 이게 이제 안정된 본인이 나가서 안정된 곳에서 당선되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로 나가서 서울에서 한번 해보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예. 보면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그 이미지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된답니다. 그리고 상당한 뭐 내부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팽팽한 그걸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그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있고 김동연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곳에 나가서 어렵게 싸워서 이기면 대박이고요. 예. 지면 어느 정도 그냥 지분을 확보하는. 예, 지분을 확보해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후보 전 후보가 지원 유세할 거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회공계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